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선 결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인영 씨,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신 이인영 의원이죠.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주하고 그 총선과 관련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쳤고, 또한 자신은 어떠한 그런 사주로서 그 당선이 됐는지를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주상 이인영 씨는 1964년 6월 28일 생인데, 그 유튜브 중에 홍진보 씨라는 분은 여기를 음력으로 적용을 하고, 음력을 적용해서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주 명식이 썩 좋지 않습니다. 좀 신약사주이고 병일간입니까? 일간에 아주 그 사주가 신약하고 화기가 많고 해서 대단히 좀 조열한 사주로서 단명사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보면 지금 64년생인데 지금 4선입니까? 5선입니까? 5선 그렇게 됐죠. 아주 중견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거대의당 180석이 되는 거대의당의 그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상당히 있었죠.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자신도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아주 그래 광영의 시기를 만났는데, 그런 사람의 사주로 보기에는 음력으로 보면은 맞질 않습니다. 따라서 양력으로 이렇게 보고 사주를 풀게 되면은 대운도 53, 63 대운이 해자축 수국이고, 또한 사주가 그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신약사주가 아니고 신앙사주가 되죠. 여기 진토, 화수, 인성에 화생토하고 해서 아주 그 균형이 잘 맞는 그런 신앙사주입니다. 신앙사주이면서 용신은 인중용재격으로 재성 수를 용신하고, 수를 생하는 식신 금기가 희신이 되는 그런 명식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보면은 경자년 경진월 무자시죠. 4월 12일이 그러면은 아주 그 용신의 그래 운입니다. 용 수기가 인성인 금기가 경이고, 경자년 경진월이고, 그다음 또 개수하고 자수하고, 자수가 두 개 들어오죠. 경자년에 또 자진 합수해서 다시 또 수기가 들어오고 해서 금년운도 대단히 좋은 그런 호운의 그 시기입니다. 용신이 수하고 금이 되기 때문에 호운의 시기이면서 그 해와 그 영과 달도 대단히 그 용신과 부합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해와 연의 그 월이죠. 연과 월운에 그렇게 부합되고 있어서 당연히 그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또한 180석이라는 그 거대 여당의 원내 총무로서의 그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혼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홍진보 씨라는 분은 이분 사주를 굳이 음력으로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양력이든 음력이든 유추를 해서 거의 4월달, 5월달 되면 이분이 어떤 그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는 대단히 그 객관적이지 못하고 어떤 한쪽만 보고, 또는 어떤 그 나쁜 쪽으로의 어떤 그런 사주를 유도를 하고, 또는 해석을 해서 그렇게 맞지 않는 현황과, 또는 객관성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사주를 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 사주를 보는 역술인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명칭을 붙이든 간에, 교수라고 그러죠. 자칭 교수라고 하든 교수가 됐든 간에 적당하지 적합하지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다, 은행들이다고 그렇게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이 이인영 씨 사전은 굳이 그 금년에 풀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준보 씨라는 분이
그러한 식으로 사주를 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좀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서 이분 사주를 보게 됐는데, 역시 이분은 역시 그 금년운은 대단히 호운의 시기였고 또 청손과도 연이 닿는 그런 사주였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영환 씨, 의정부 갑의 오영환 씨인데, 이분은 조금 말이 있었죠. 원래는 그 문석규 씨라는 문희상 그 국회의장의 아들 되는 분이 의정부 갑을 거기 그 관리해오는 정당인입니다. 정당인이고, 또한 그분이 여기를 그 세습해서 현재 그 국회의원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죠. 대단히 그 문제가 돼서 세습이다 하고 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석균 씨가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이 오영환 그 소방공무원입니다. 이분을 그 전략공천을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좀 억울했는지 다시 그 무소속으로 그렇게 나오기로 돼서 본의 아니게 3파전이 그렇게 성립이 되고,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용환 씨는 대단히 좀 불리하고 좀 난처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고, 반면에 이 강세창 씨 같은 경우에는 2대1이죠. 2대1이면 자신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민주당에서도 많이 좀 만류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끝까지 그 무소속으로 그 나오게 됐죠. 나오게 됐을 적에 사주를 3인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 쏙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막상막하 비슷비슷한 사주들인데, 다만 이 오영환 씨는 금년 그 경자년 운세하고 경진월의 운세는 좋아요. 대단히 좋고 세운이 좋죠. 세운이 좋고, 이 문석균 씨는 금년 같은 경우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야기되고 그렇게 그 포기를 하게 됐겠죠. 그랬으면 차라리 이분은 그 포기를 하고 차기나 또는 차차기를 그래 노렸으면 됐는데, 좀 억울했겠죠.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그 있다고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삼자 구도가 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만 그 이 강세찬 씨에게 유리하고, 또한 3대 1로 그렇게 3자 구도로 됐을 경우에는 오영환 씨하고 이 문석균 씨가 같은 그런 표를 갈라가는 그런 현황이죠. 현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불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는데, 다만 이분의 어떤 그런 저력이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이.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유 있게 이 사람이 이겼죠. 오영환 씨가 이겨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 강서을에 보면은 진성준 씨라고 청와대에 있던 분입니다. 청와대에 있던 분이고, 여기 김태우 역시 청와대 수사관으로서 있었는데, 이 김태우 씨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좀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분의 그 지인이 어떤 사업가인데 경찰서에 어떤 잘못이 있었겠죠. 잘못으로 경찰에 불려가고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어떤 그런 청탁을 했는가 봅니다. 따라서 이분이 그 김태우 씨가 자신의 그 지인을 위해서 경찰서에 찾아갔다가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이죠. 자한당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청와대에서 진상조사를 하게 되고, 역시 이 사람한테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이 사람을 제재를 가하니까 이 김태우 씨가 다시 변합니다. 다시 변해가지고 그 자한당에 붙죠. 자한당에 붙어서 내부 고발자니 뭐냐 하면서 상당히 많이 시끄럽게 했고, 그 바람에 이 사람은 그 공직에서 물러나서 현재는 그 블로거가 아니고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유튜버로서 그 구독자가 60만 명이나 된답니다. 60만 명이나 되면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죠. 뭐 정확하게 그렇게 심하게 그런 말 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 같으면 광고 수익이 대단할 겁니다. 따라서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이 사람도 욕심이 좀 과하죠. 아주 욕심이 과하고 좀 순수하지 못해서, 또한 그러한
국회의원으로 또 전략공천까지 해주죠.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전략공천까지 해주는데, 물론 해주면은 현재 결과는 이 사람이 됐고, 진성준 씨가 됐고, 이 사람은 떨어졌으니까, 이런 사람은 떨어졌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같은 사람을 전략공천을 하면서 강서을이 있으면 강서갑도 있었겠죠. 그쪽에 어떤 미치는 파급 영향은 어땠는지를 미통당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고, 또한 미통당에 입당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별로 그렇게 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환영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180석 대 110석도 안 되는 그런 대결 구도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리고 또한 이분은 생년밖에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진성준 씨의 사주를 보고 이 사람 사주가 좋으면 이 사람은 아마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보면은, 진성준 씨가 1967년 4월 9일인데 음력으로 본 2월 30일 해시생이 됐죠. 해시는 유출을 했습니다. 유출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계일간의 신약사주죠. 신약사주이면은 관성이 왕성해서 신약입니다. 여기 정관, 여기 편관이죠. 정긴 편관인데 관성이 왕성해서 신약사주인데 이 경우에는 관성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일간 비겁에게 힘을 전달해 주는 인성금을 용신하는 것입니다. 인성용신, 살중용인격이죠. 인성금기를 용신하고, 신약사주니까 비겁 수기를 희신으로 보면은 금과 수가 이렇게 길신이 되죠. 금과 수가 길신이 되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 해묘미 이렇게 삼합이 성격되고 있죠. 해묘미 삼합이 성립되고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합은 아닙니다. 이 합을 일간의 왕세를 결정하면 사용할 수 없는 합이고, 다만 통변상으로는 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편관인데 이 편관을 해묘미 삼합해서 이 편관의 어떤 그런 흉폭하면 순화가 된다는 뜻이죠. 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대단히 좋고, 또한 정관격이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주 좀 올바른 사람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것이고, 또한 금년후는 경자년 경진월 무자일이죠. 무자일 같으면 용신과 아주 부합되는 그런 운이죠. 자수, 수기죠. 여기 진토는 자진합수하고, 또한 여기 수이고 경금, 금이죠. 그 금이기 때문에 금년, 또한 대운 역시 신유술 금국으로 금생수에서 금년의 어떤 시험운 또는 총선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그런 기란회의다, 혼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한 이분의 주역사주를 제가 한 해 1년의 신수를 주역사주를 뽑았는데, 이 공백이 작아서 추나추동해서, 보통 주역은 1년 신수를 추나추동으로 해서 시기로 보죠. 시기로 해서 3, 4, 5월, 6, 7, 8월, 9, 10 이렇게 해서 추나추동으로 그렇게 보는데, 현재가 4월 달이면은 봄에 해당하는죠. 봄에 해당하는 주역이 괴를 빼면은 이런 괴가 나옵니다. 이게 용이지. 용 또는 우레를 가리키는데, 상계 하계가 다 이렇게 똑같으면 이게 공망도 됩니다. 잘못하면 공망으로 빠지면 실속은 없고 고단하게만 하면 그런 계기도 하지만도, 또한 이게 용과 용이 서로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그런 괴상입니다. 따라서 경쟁에는 대단히 좋은 그런 괴인데, 괴이면서 또한 목적이 순수하고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김태우 씨라는 분이 이게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죠. 이 목적이 순수하지 못했으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순수함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오히려 결정적으로 이분이 그 경쟁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그렇게 봐도 그 크게 그 빗나가거나 또는 그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경쟁에서 이겨서 국회의원이 되는데 일주를 했다 또는 이분이 운이 대단히 좋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한 제가 그 네이버에서도 이분 사주는 그 금년에 당연히 그 국회의원을 당선되는 걸로 그렇게 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제가 이분은 더 자세하게 그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하고 이상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인영 씨와 이인영 그 원내총무 그다음 진성준 씨의 그 사주하고 또한 그 오영환 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또 세 번째 시간에도 또한 그 총선 결산해서 여러 사람이 그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